두산 에너빌리티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대장 상남 인사 드립니다. 오늘 7월 22일 두산 에너빌리티의 종가는 69,2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장중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약간의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죠? 가뜩이나 주가가 좀 속상할 정도로 계속 빠지고 올라오면 빠지고 이제는 올라온 힘이 약해지고 더 빠지는 상황이었던 터라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중에 좀 기염을 토해내나 싶었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좀 반영이 됐어요. 근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하지 못한 이유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앞으로 모멘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 좀 구분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에 반영된 건 뭐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오를 수 있도록 선반영된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죠. 글로벌 원전 르네상스, 최고 원전 수주, 신한울 3, 4호기, AI 데이터 센터 전력 부족 사태, SMR의 장기 성장, 그죠? 미국 원전의 확대 정책이고, 그럼 선반영되지 않은 건 뭐예요? 그걸 생각하면 이 주가 오늘 상승폭을 반납한 것 자체는 굉장히 아쉽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찬란하고 뜨거울 것이다. 여러분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가라는 건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이렇게 떨어졌다 가는 게 오히려 더 크게 가는 거예요. 제가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이수페타시에서 딱 그랬거든요. 우리 채널 들어오시면 영상이 다 남아 있습니다. 나 이수페타시스 이때 방송할 때 욕 뒤지게 많이 먹었어요. 그때 참 진짜 너무 억울했는데 어쨌든 자 여기서 방송했을 때 참 욕을 많이 먹었는데 결국 주가는 올랐죠. 갈 놈은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걸 좀 보여드리냐면은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은 건 여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만 아니었으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쭉쭉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오늘 장 초반에 갭상승을 그렸다가 그 갭상승을 반납을 했어.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참 속상하긴 하지만 지금 증시의 주도주는 누굽니까? 반도체란 말이야. 근데 반도체가 영원히 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충분히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핵심만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다 설명을 드렸고 이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야 이거 호가창 보니까 내일 좀 재밌을 것 같죠? 맞나요? 내일 시초가부터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초가부터 올라간다? 그럼 뭘 해야 돼요? 그거 따라 붙으면 돼요 안 돼요? 따라 붙으면 될까 안 될까? 감이 열합니다. 자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짜 7월 21일 화요일인데요. 내일 한번 두고 봅시다. 구독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죠. 아니 못 맞춘다? 그냥 구독 취소. 또 맞췄네? 이 사람 최저점 최고점 맞추고 최근 단타 포지션 다 맞추네? 이거 제가 말하는 거 따라 말죠. 자 7월 21일 화요일자 말씀이 드립니다. 내일은 주가가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밀릴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 갑자기 어느 순간까지 방송에서 예측하라 그러면은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분석을 좀 이렇게 해드렸었는데 오늘 아침에 갭상승이 그랬죠. 따라 붙으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어제 이미 예측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맞췄냐? 좀 운도 좀 따른 것 같습니다. 운도 좀 많이 따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선물과 이런 달러 선물에 대한 이런 시장 함께 분석해드리면서 요즘 적중률이 꽤나 올라갔어요. 근데 어쨌든 두산 에너빌리티를 설명드리는 와중에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단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단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요. 아침부터 삼성전자가 갭상승을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요즘 좀 이렇게 속상하게 하락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죠? 개미가 안 꼬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럴 때 개미가 꼬이지 않을 때 보통 개미가 꼬이지 않을 때 뭐가 시작이 되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 두 글자 매집이 시작이 됩니다. 매집 된다고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라고 한다면 이걸 보세요. 열심히도 모아놨다. 외인들이 1조 2천억을 모아놨어요. 기분 좋죠? 자 요렇게 기분 좋은 수급 볼 때는 우리가 좋아요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자 좋아요 누르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좋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좋아요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오늘 340억을 또 담아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서 답답하고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안 가냐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원인은 수급을 모두 가져가는 반도체 섹터의 영향이 컸고 그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을 했다. 그런 와중에 조용히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담아가는 외인들이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당장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 또 망했네. 내가 사니까 또 떨어지네. 나 이거 손절해야 되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해야 될까요? 주가는 떨어지고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여줄 수 있는 미래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할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같은 생각이신 분들은 댓글로 두산 에너빌리티 힘내보자라는 의미로 힘 한번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제일 중요한 이야기 해야죠. 선생님,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올라가면 언제 올라갈까요?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귀찮고 불편하고 머리가 아프지만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돼. 이거 하기 싫어? 그럼 일단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 넣어놓은 예금 싹 다 그냥 청산하고 은행에 예수금 넣으면 돼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이 주식시장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괜히 제가 뭐 무리하게 굴려는 건 아니고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영상 초반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가스터빈의 추가적인 대량 수주입니다. 이건 다 알죠? 그죠? 그리고 롤스로이스의 SMR 실제 원자로의 제작 계약이 될 테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일단 AP천은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건 좀 뺄게요. 아시니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지만 정말 좋은 거, 정말 중요한 거, 바로 가스터빈의 장기 서비스입니다. 장기 서비스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왜 올랐다 그랬죠?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성장주 관점으로 올랐습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성장주가 아니라 본격적인 실적주, 정말로 그래서 이 원전의 르네상스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얼마의 매출이 나온가가 이 주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라 그랬어요. 성장주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상황이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싸움에 들어갈 건데, 아프시사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업이익률 얼마죠? 한 자릿수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예요. 주가라는 건 본디 올라가기 위해서 추가적인 기대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더 이상 원전 르네상스라고 하는 단순한 기대감으론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신고가를 돌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서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기대감이 없다면 똑같이 원전의 르네상스 이딴 이야기만 가지고 이 종목을 바라본다면 이거 들고 있는 자체가 지금 도박이에요. 제가 그래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영업이익률이 한 자리에서 두 자릿수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장기 서비스 계약권입니다. 가스터빈에 대한. 그러면 가스터빈도 전 세계로 팔고, 가스터빈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잠시 뒤에 말씀드릴 거고, 가스터빈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는데 이미 장기 슬롯은 다 가득 찼어요. 지금. 그죠? 생산 수준은 지금 다 끝났습니다. 2030년도까지. 그죠? 여기서 핵심은 가스터빈을 관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 수천억, 수조원, 어쩌면 수십조 원의 매출이 또 찍힐지 모릅니다. 마진율은 굉장히 높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은 실적대로 성장함과 동시에 지금까지 평가를 받지 못했었던 가스터빈의 장기 서비스 계약권, 이것까지 더해지기 시작을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올라가는 건 전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 문제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연간 본업의 영업이익률이 3.8%예요. 2026년도 회사 가이던스가 5.4%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장기적인 2030년 영업이익률 목표가 10%에 가깝습니다. 10%. 본업의 마진율이 3%밖에 안 되는데 3%밖에 안 되는 이 마진율을 몇 년도 안 돼서 3배 가까이 끌어올리겠대요. 이거 원전 주기기만 팔아가지고 가능한 숫자입니까? 마진율이 안 된다니까요. 그럼 본업의 마진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시작이 되면 주가도 순식간에 방향성을 바꿀 것이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이걸 들고 가시는 과정 속에서 오늘같이 윗꼬리가 달리면 이게 뭔가, 이거 뭐 올라오다 마니까 뭐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뭐 매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리시지 않습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래. 아무리 좋아 보였던 것도 주가가 떨어지면 팔고 싶고, 아무리 내가 힘들었어도 갑자기 주가 또 올라면은 아 이제 좀 꽃길만 걸으라,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정확한 기준을 가져가져라. 우리가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대응할 때는 더 이상 매번 반복되는 바보 같은 말들, 원전 르네상스 이딴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찍히는 실적의 숫자를 볼 것이고, 그 실적의 숫자가 방금 말씀드렸던 가스터빈의 장기 계약 서비스에서 나온지를 봐야 되고, 그로 인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업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가는지를 볼 겁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우리가 늘 접하는 언론사 플로우가 나기 시작하겠죠. 야,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에서 뭐 이거 해냈대, 이거 해냈대, 저거 해냈대.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AP천은 너무나 좋은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니까 챙겨봐야 되는 거고, 그죠? 제가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베트남. 이 베트남이 노른자입니다.
자, 오늘 방송 반응이 좋으면 다음 방송에서는 베트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 좀 올라오려고 노력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내일장 관전 포인트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와 주는 거고요. 추세 안으로 들어온다면 바로 상방의 224일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어떤 이벤트가 출몰하지 않는다면 잠깐은 저항을 체크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방금 말씀을 드렸던 대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앞으로 중장기적인 상승, 어쩌면 단기 급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모멘텀이 부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대되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추세 안으로 들어와주는 거라면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 볼 수 있는 이런 선택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넓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싶어도 말씀드리지 못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을 누르시고요. 화면 속에 보이는 번호, 제 번호 7371744로 두산 에너라고 종목명을 지금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혹여나 말씀드리지만 문자 남겼다라고 해서 곧바로 VIP를 가입해라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전화번호로 매수 매도해라 이러면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꼭 제 연락처를 상남이라고 저장을 꼭 해 놓으시고요. 아시겠죠? 저도 장중에 이런저런 전화 많이 받습니다. 중요한 브리핑을 드리고 중요한 매매에 대한 신호를 보내드릴 건데 여러분이 만약 번호가 헷갈려서 그 중요한 브리핑이나 신호를 놓치게 되면은 앞으로 상황이 너무 아쉬울 수 있잖아요. 그죠? 특히나 지금같이 이 중요한 추세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주가 대응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과 제대로 된 타이밍을 꼭 잡아야만 할 텐데 그 타이밍이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기술적으로 지금 11선 저항을 테스트한 마당에 갑자기 여기서 또 이벤트가 등장하거나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주가가 요동을 칠 텐데 또 나중에 터지고 나서 움직일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외인들이 1조 2천억의 어마어마한 순매수를 해놨습니다. 외인들이 1조 2천억 원 순매수했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겁니다. 이런 수준 낮은 방송을 한 게 아니죠. 외인들이 이렇게 1조 2천억을 모아놨다는 것은 나중에 추후에 엑시스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물량을 사줄 수 있는 투자자들이 없다면 이렇게 1조 2천억이나 순매수할 이유가 없어요. 왜? 들어왔다가 곡소리 납니다. 외인들도 피눈물 흘리고 나갑니다. 사줄 사람이 없어요.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걸게 되고 낮은 가격으로 매도를 걸게 되면은 모아놓았던 이 어마어마한 1조 2천억이라고 하는 이 물량을 어떻게 비싸게 팔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줄 텐데 주가 떨어지는 걸. 자, 그런 관점에서 외인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3거래 연속해서 순매수하고 있는 것과 2026년 1월부터 7월달까지 1조 2천억의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해지성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엔 과해 보이죠. 단순히 해지성, 방어 성격의 원전주 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 다음 주도주 섹터에서 원전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원전주가 올랐다면 이제는 실적이라고 하는 사이클로 주가가 변동성을 그릴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오늘 최대한 담아보려고 애썼으나 다 담지는 못했는데요. 구독해 놓으시면 많은 것들을 더 앞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구독 누르신 분들은 문자 알림 신청 잊지 마시고요.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